씁쓸한 탈락의 고배를 마셔야만 했던 2017년. 뜨겁게 떠오르는 열정과 함께 2018년은 활짝 굳게! 새로운 해 취업 고수들과 함께 시작하는 성공 취업을 향한 새로운 시작. 활력 있게, 자신 있게, 빛나게! 취업 성공에 빛나는 왕관을 쓰기 위해 갑정보센터에서 준비한 새해맞이 취업 성공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즌3 지금 시작하게! 안녕하세요. 성공 취업의 시작 갑정보센터의 김승구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송입니다. 날씨 진짜 춥더라고요. 네, 엄청 추워요. 어제 이어서 오늘은 뭐 아침에 출근할 때 봤더니만 그 수온주가 영하 17도를 넘어서 네. 이게 정말 한국이 맞나, 북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추운 날씨였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추운 바깥에서 몇 시간 그 떨게 하고 싶은 사람이 생기는 또 날이기도 했습니다. 누가 도대체 그렇게 떨게 만들고 싶은가요? 정규직 채용을 미끼로 취업 준비생들한테 무려 10억여 원의 돈을 뜯어낸 사기꾼이죠. 어머, 계속 10억 원을 태어나야 돼요. 뜯어낸 사기꾼이 정말 바깥에다 한 한 10시간은 세워놓고 싶어요. 48시간 세워놔야 돼요. 네, 48시간 정도 그렇습니다. 진짜 세워놓고 싶네요. 접근법도 네. 이 보면요, 참 별의별 사기 방법이 다 나오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10억 원 편취 사기꾼은요, 잘 들으세요. 사회인 체육 동아리 회원들한테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서 노조 대의원이다라고 속이고 나서 금품을 받아 챙겼다고 합니다. 오, 그렇군요. 아는 사람 또 자주 봐온 사람이 익숙한 사람, 그렇죠. 회사를 다니는 건 뭐 아는 사실이고 거기에 노조 대의원이다 이런 거짓말을 한 스푼 보탰으니까 속아 넘어가기가 쉬웠을 것 같아요. 그냥 알던 사람이니까. 그렇죠. 의심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유와 저와 같은 아는 그러니까요. 사이인데 사기친 거예요. 네네. 그런 거니까. 사기꾼들은 공통된 특징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네네. 그것만이라 조심을 좀 하시면 예. 이렇게 피눈물 난 상황은 없을 건데 네. 단호박으로 완전 단호하게 큰 소리를 친다는 겁니다.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단호박으로 딱, 자 이거 준비해서 저기 들어가면 딱이야 이렇게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 다 되나 보다 이런 마음을 신적으로 믿는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사람들이 마음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번 사기도 나한테 이거 준비해서 줘. 내가 어떤 사람인데 이거에 그냥 혹 넘어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에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 얘기에 현혹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인데요. 현직자란 거짓말 또 가짜 사원증도 그렇고 네. 가짜 명함 하나면 이렇게 우리 선량한 우리 취업 준비생들을 속일 수 있다고 그러는데 내가 합격시킨 애들이 뭐 연병장 돌아서 12바퀴야 뭐 이런 얘기 하시면은 일단 쳐다보지 않으시면 된다는 거. 일단 거르고 봐야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제 취준생 여러분들이 뭐 일일이 뒷조사를 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또 내 코가 석자인데. 예, 그렇습니다. 또 마음이 좀 연약해져 있으니까 좀 큰 소리 치는 사람 말 의존하기 쉬울 텐데 그런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정말 믿고 걸으셔야 되고요. 네, 내 합격은 내 손으로 합격의 슛 날릴 수 있다는 거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이 합격의 슛을 쏘는 그날까지 영원한 서포터즈, 영원한 도우미 잡정보센터 오늘 순서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왜 너를 떠나보냈었는지 왜 널 보낸 건지 네, 답답하고 막막한 취업의 길. 지원한 기업에서는 탈락 통보만 할 뿐 그 누구도 탈락한 이유에 대해서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추측만 무성했던 탈락 원인 저희가 밝혀드리고요. 또 상반기 공채 합격의 길까지 쭉 밝혀드립니다. 취준생 구제 프로젝트 왜 떨어졌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네 번째 날 토를 파이널 컨설팅 시간인데요. 네. 세계 박철훈, 김현빈, 임현준 강사님 세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또 2018년 왜 떨어졌나 주인공 김원우 학생도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예, 반갑습니다. 오늘도 멋있네요. 예, 여전히. 오늘 마지막 날인데요. 네네. 먼저 소감 한 말씀 들어볼까요? 예. 이게 각오 한마디. 예. 뭔가 좀 길 줄 알았는데 굉장히 빨리 끝나서 아쉽고 이게 어쨌든 뭐 그래도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스스로 좀 이렇게 해야 될 부분을 찾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 좀 준비하겠습니다. 네. 진짜 아쉬운 거 맞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네, 오늘이 정말 마지막 시간이고 오늘 방송이 끝나면 이제 원호 씨가 스스로 원하는 방향을 찾아서 또 준비를 혼자서 좀 항해를 해 나가야 될 텐데요. 그렇습니다. 오늘 토탈 컨설팅 시간이니까 궁금했던 점 있으시면 정말 다 물어보고 가시길 바랄게요. 그런 마음은 나왔죠?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먼저 그렇다면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하루 이틀 사흘 3일 동안의 어떤 그 원호 씨의 문제점들을 네. 이 세 분께서 하루하루 나오셔갖고 짚어주셨는데 원호 씨의 장점과 단점을 좀 먼저 얘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취업 시장에서의 장점 그리고 약점 어떻게 보셨는지 먼저 박철훈 쌤부터 평을 좀 해주시죠. 네, 제가 월요일 날 와가지고도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어느 학생이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은 핸섬하잖아요. 핸섬하니까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핸섬하니까 어디 가서라도 이렇게 당당하게 모습을 보이시면은 그 부분도 하나의 또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학점이라든지 어학 성적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이제 다른 학생들보다 높은 그러한 형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조금 걱정을 덜어도 되는데 만약에 지금 그리고 또 성실감 그 경험을 할 때 항상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일찍 나갔다는 그러한 부분들도 나중에 자기 어필을 할 때는 좀 좋다고 생각이 드는데 약점은 제가 월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는 꼭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경험을 할 때도 자기가 원하는 부분하고 전혀 다른 경험을 했잖아요. 그리고 학교 생활도 할 때도 뭐 4학년 때 이렇게 틀어버렸지만은 교육직을 가다가 틀어버렸지만은 처음부터 경영학 그 부전공의 버스전공이 아니라 뭐 다른 쪽으로 패션 쪽이라든지 아니면은 유통 쪽에 참 본인이 관심 있는 그런 부분에서 진행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했었는데 어제 제가 또 와주대학교 가가지고 다른 또 취준생 학생들 좀 만나봤거든요. 근데 한 학생이 문헌정보학과 이제 문헌 컨텐츠학과였어요. 그리고 복수 전공으로 경영학을 했었는데 그 친구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전공을 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첫 한마디가. 그래서 왜 전공을 버리려 하냐 했더니 전공이 자기가 맞지 않는다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전공은 그러면 전공을 버리지 말고 경영학 쪽으로 갈 수 있는 방향으로 틀되 기업은 문화 콘텐츠를 하고 있는 기업에다가 넣어라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면접에서 그런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할 것이니까. 그래서 전공을 버렸다고 그러면은 굉장히 싫어하나요? 완전 교육에서? 어제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래요? 그런 부분들이 근데 전공을 아예 안 하고 그래서 경영학을 복수 전공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한다면 아예 전공을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컨설팅을 해주거든요. 전공을 버리지 말고 기업을 문화 콘텐츠 관련된 부분. 그러면 언어생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육 기업에 그죠? 교육 기업으로 기업을 선택할 때 그쪽으로 좀 선택을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또 영문학과에 갖고 네. 영어는 어느 기업을 하든지 간에 우리가 또 공통되게 잘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그런 부분 좀 무리가 없겠다 싶긴 합니다만 지금 그 원호 학생 철원 쌤 얘기 듣고 나서 전공에 대한 어떤 미련이라든가 네. 나 전공 쪽은 이제 안 할 거야라는 그런 마음이 실제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방송 출연하기 전에는 네. 약간 의미 없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말씀 듣고 나니까 충분히 어떤 면에 있어서는 살릴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어요. 실제로 그 면접 같은 때 네네. 전공에 대한 어떤 그 질문 들어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 전공에 대한 애착도 같은 거 이런 거 얘기할 때 네. 전공에 대해서 크게 흥미를 잃었다는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그런 얘기는 안 했었는데 이제 너는 그쪽 전공인데 왜 우리 일로 회사를 왔냐? 지원했냐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때 이제 합리적으로 답하기가 좀 쉽지 않았던 네네. 날이죠. 네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네. 전공을 버리지 마라. 네. 꼭 전공과 관련된 쪽을 또 생각해 보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셨고요. 네. 자, 현빈 쌤께서도 평을 좀 해주시죠. 네, 외모에 대해서는 그 옆에 계신 박 선생님께서 너무 잘 이야기해 주시긴 하셨지만 네. 제가 몇 가지를 좀 보태서 이야기하자면 외모에 있어서 잘생기고 이쁘고 다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기업에서 보는 거는 인상이에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에게 좀 호감을 주는가. 우리가 이제 잘생긴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탈락하는 경우가 그러니까 본인들이 이제 자신이 없으니까 인물 때문이냐 아니면은 나의 다른 것 때문이냐 내 어학 때문이냐 아니면은 내 무슨 뭐 다른 자격증이 없어서냐라고 고민하는 것 같은데 지금 외모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주는 인상도 좋고 본인이 처음에 지원한 직무인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 호감형이라든가 그런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람을 처음에 이제 만나서 이야기할 때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제가 보니까 원호 학생이 지금 긴장돼서 그러는데 아까 그 분장실에 있을 때 보니까 웃을 때 보니까 웃는 인상이 굉장히 매력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의 그런 좀 강점을 살려서 제가 보기에는 좀 자신 있게 좀 걷는 태도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보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런 외모에 있는 자기의 강점을 100% 살리기 위한 좀 태도 면에서 보충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이제 장점이냐 단점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것들을 버리냐 그런 것이 아닌 지금 현재 갖고 있는 것이 왜 좋고 왜 중요하고 어떤 역량으로 발휘할 수 있는지 본인이 좀 생각을 해보고요. 방향성을 좀 잡았으면 좋겠거든요. 영업관리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정말 의류 쪽을 하고 싶다고 하면은 의류에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영업관리에 이러이러한 장점도 있고 외견상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거라든가 아니면 제가 보기에는 영문과가 영어뿐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어학계통의 그런 전공을 한 사람들이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좋아서 예전에 제가 아는 공장의 사장님은 공장 생산 관리를 생산 국문학과생을 뽑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의외여서 제가 질문했었는데 어차피 와서 배우는 기술은 다 똑같은데 커뮤니케이션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제 그 노동자들하고의 그런 문제에 있어서 확실히 어학계통에 있는 친구들이 그런 면에 강점이 있더라라고 얘기했으니까 본인의 그런 강점을 좀 한번 나열해 보시고 본인이 원하는 직무하고의 또 매칭되는 부분을 본 다음에 그런 걸 좀 자신 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좀 그런 자신감을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영업관리적으로 지금 장점을 좀 나열해 보라고 하셨는데 네네. 너무 겸손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나는 이런 건 정말 장점인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분명히. 네. 예, 도끼병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다. 네네. 이게 굳이 얘기해 보신다면 나열을 해본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 김원호 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장점? 제가 그 이제 강사 또 학원 강사를 하면서 학부모님들을 굉장히 많이 만났었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의 연령대 한 40대 이제 여성분들이나 뭐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랑 대화하거나 예. 좀 설득하고 그럴 때 조금 남들보다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왜요? 많은 경험을 해봤고 어떤 거를 좋아하시고 이제 어떤 거를 걱정하시는지 좀 잘 알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실제로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예. 그 협력사 직원 그 매니저님들이 거의 다 그 정도 나이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도 실제로 인터뷰할 때도 굉장히 좀 호의적인 반응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승낙을 해주신 분들한테는 네. 해주신 분들은 조금 호의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런 학원에서의 경험에서 좀 구체적인 사례가 있을까요? 만약에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어떻게 발휘해서 좀 장점 해결을 때문에 해봤다. 잘 된 적이 네. 있다. 네. 좀 뭐 그런 기억이 하나씩은 있을 텐데. 네. 그래서 그 약간 이제 블랙 컨슈머랑도 비슷한 부분이긴 한데 네. 이제 무작정 막무가내로 환불을 좀 요구하셔가지고 네. 백화점에서 백화점 말고 제 학원 학원에서. 네, 네. 할 때 그래서 이제 모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이제 싸우면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조용한 데로 모시고 가서 차가운 음료수 한 잔 대접 드리면서 일단 이야기 다 들어드리고 차가운 거 자체가 좀 먹이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것도 제가 정신 처음에는 차리세요. 차가운 거 드시고 먹이는 거 아니야? 처음에는 뜨뜻한 걸 드려야지. 제가 따뜻한 거를 드렸는데 이거 왜 이렇게 뜨거운 걸 줬냐고 또 화를 내시는 사례가 또 있더라고요. 모든 게 불만이신 분이구만. 네, 예. 그래서 이제 차가운 한 잔 대접해드리고 어. 말씀 다 들어드리니까 어느 정도 많이 이제 화가 풀리시더라고요. 남자분이셨어요? 여자분이셨어요. 아주머니? 네네네. 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풀어줬어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데. 그렇게 예. 하고 나서 이렇게 말씀 다 들어드리고 이제 음. 사실은 어쨌든 거기도 어떤 그 조항이 있고 학원에 이제 뭐 그런 규칙이 확실한 게 네 있겠죠. 있으니까 환불해드릴 수 있는 금액은 어차피 똑같은데 음. 이제 제가 괜히 좀 더 노력한 것처럼 제가 이거 진짜 원래 이 정도 안 되는데 그 마음을 네. 그 마음을 헤아린다는 네, 얘기를 그런 했고. 이렇게 하고 오. 이제 가신 다음에도 제가 이제 연락을 한 두세 번 정도 더 드리고 이제 괜찮으시냐고 이렇게 하셨더니 아, 이제 감사하다고 그냥 그러셨어요? 네네. 네. 대단하네요. 저 지금 네. 궁금한 게 있는데 쌤, 그 현직에 계실 때 네. 이런 사례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예, 맞습니다. 어떤가요 지금? 일단은 원호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제 이제 패션 유통 쪽에 관련된 경험보다는 이렇게
클레임 사례든지 이런 부분은 제가 어저께 면접에서도 물어봤었는데 굉장히 좋은 소재인 건 분명합니다. 하지만 연결고리 부분이 사실 실제 본인이 하고자 하는 산업군 쪽과 직무 쪽의 연결고리 부분이 좀 약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보완하셔서 준비하시면 좋은 소재로서 아주 훌륭하게 본인이 그래요.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준 쌤이 어제 면접을 하셨는데요. 장단점을 파악하신 걸 저 듣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좀 짚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지 좀 평을 해주시죠. 네, 우선 먼저 말씀드리기 전에 앞서 이제 오프닝에도 말씀해 주셨지만 그 취준생 인권위원회 간사로서 오프닝 관련해서 이렇게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난 부분에 대해서 분노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취업이 어려우니까 취업과 관련된 사기가 많이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 취준생분들께서는 다시 한번 꼭 검증되지 않는 부분들은 확인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그렇습니다. 네, 본론으로 다시 넘어가 보자면은 예. 일단 장점적으로는 인성적으로 굉장히 꼼꼼한 부분이 있으세요. 어저께도 제가 포트폴리오라든지 관련 자료들의 DB를 좀 점검을 해봤을 때 예. 이런 부분에서 본인의 영업 전략으로서 본인의 영업 전략 이런 꼼꼼함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한 영업 전략을 펼칠 수 있다. 그에 관련된 사례는 저는 뭔가 한 가지 일에 했을 때 항상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그 관련해서 DB를 먼저 정리하는 성격입니다. 라는 식으로 본인의 소재를 좀 연결고리를 해서 정성적 부분에서 어필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제 스펙적 장점이라고 하면은 학점이 굉장히 좋으신 편이에요. 이 부분은 이제 성실도가 높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 본인의 학점 관련된 노하우 부분도 역시 본인이 소재로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학생이 학점이 높다는 부분은 본인의 본업에 있어서 충실했다는 부분이고 실제 이것은 본인의 현업에 들어갔었을 때 본인의 직접 직무에 대해서 명확하게 본인이 충실하게 잘 이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의 연결고리로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소재로서 활용해 보시길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약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이제 나이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신입사원치고는 이제 많은 나이고 또 이제 어저께 제가 질문에서 사실 물어보긴 했었는데 그 인생 탐구기인 12년도와 13년도에 그 명확한 이유가 없어요. 본인이 왜 공백기에는 했는데 본인의 뭔가 자아 성찰, 뭔가 템플 스테이적인 부분에서 본인이 딱히 그 1년 동안의 시간에 대비해서 뭔가 얻어냈던 부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이제 직무 관련된 영업적 그 관련 경험들이 좀 미비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패션 유통 쪽에 관련된 실무 경험이 적고 란스미어에서 한 달 정도 알바한 부분은 좋은 소재지만 사실 길지가 않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이제 정량적 스펙 부분이라고 하면은 물론 이제 영업 관리 직무들이 지원자분들이 많이 생각하시기에 많이 뽑고 그래서 전공적인 부분의 브리치라든지 혹은 학력적인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낮아도 다 지원할 수 있겠다는 부분이 있는데 사실 몇몇 회사들은 정량적 스펙을 꽤 많이 보는 곳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본인이 지원하신 곳들 중에는 뭐 하나 갤러리아라든지 롯데 같은 경우도 정량적 스펙 부분에서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보완을 하실 고민을 해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제가 그 산업이라든지 직무 부분을 좀 추천을 드린다고 하면은 일단은 산업군 쪽으로는 앞서 이제 컨설턴트 분들이 말씀하셨던 항공사라든지 교육적 부분에서 매칭을 시킬 수 있을 것 같고 그 외쪽으로는 패션 유통에서 유통 부분을 좀 카테고리를 확대했으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소비재 유통이라고 할 수 있는 뭐 CJ의 영업이라든지 아모레퍼시픽의 영업 또 본인의 이제 전공적인 부분에서 아무래도 이 회사들 또한 포함해서 전기, 전자, 반도체, 화학 쪽 같은 곳들은 해외 쪽 사업의 주력이고 하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언어적 역량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이 포인트에 맞춰서 이쪽 산업군까지도 본인의 그 지원 범위를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피드백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쌤들의 취업 시장에서의 원어 학생의 강점과 단점, 뭐 약점 들어봤고요. 예. 보완할 점까지 좀 짚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원어 학생이 이제 나흘 동안 좀 여기에 출연하면서 지원하고 싶었던 산업군이나 또 직무가 좀 정리가 됐는지도 궁금한데요. 네.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좋아하는 거를 하려고 했었는데 뭘 제가 좋아하고 그 잘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지 않아서 그걸 좀 생각을 해보고 만약에 제가 가고 싶은 쪽으로 백화점이나 뭐 패션 유통으로 가려고 한다면 갖고 있는 장점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지 그리고 그게 정말로 직무상에 필요한 장점인지를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각하지 않았던 쪽을 또 이제 말씀 많이 해주셔가지고 사실 프로바이더 해외 취업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은 뭐 그 항공사나 교육 같은 거는 제가 생각을 하지 않았었는데 그런 쪽도 제가 충분히 강점을 살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쪽도 향후에는 좀 지원을 해봐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생각하지 않은 부분 쪽은 이제 생각해 본다는 얘기인 거고 네. 계속 좋아도 했고 여기는 꼭 할 거라고 하는 부분은 어디가 있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굉장히 이게 또 상반기에 고민이 되는 내용이긴 한데 예. 그 이제 뭐 백화점이나 이런 쪽으로 또 이렇게 지원을 해보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백화점에서 특히 어느 파트 쪽으로? 일단 영업 관리가 어쨌든 제가 오랫동안 또 생각을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음. 제대로 한번 준비해서 도전을. 영업 관리로만 하고 싶어요? 아직은 좀 이게 그 어떤 네, 정립이 안 됐군요. 네 그런 것 네. 같습니다. 이제 조금 더 대답이 탐구를 해. 애매합니다 좀. 어, 그런데 그래. 백화점 그럴 수 쪽 있어요. 저희가 네. 그 특집으로 다뤄봤을 때 그때 쌤들이 나오셔서 했던 말이 백화점이 좀 인상을 좀 본다고 솔직히 말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얼마나 그 중장년층 분들과 좀 커뮤니케이션이 잘 어필할 수 되는지 있느냐. 이런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 강점으로도 그런 부분이 많이 나왔잖아요. 원호 학생한테 뭐 좀 살려보면 되지 않을까 이런 그래. 생각도 조심스럽게 우리 해봅니다. 박철원 네. 쌤부터 일단 뭐 백화점 쪽에 영업 관리 이외에는 딱히 이제 얘기를 한 게 없는 부분인데요. 그 영업 관리에 대한 평과 함께 이런 부분은 꼭 해봐라 다시 한번 네. 짚어주신다 어디가 있을지 짚어주시죠. 네, 그 백화점 지원하려고요. 그죠?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있어요. 네네. 그 월요일 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백화점에 관련된 부분들 꼭 백화점은 항상 트렌드화 근데 올해의 트렌드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백화점 지원하실 거면은요. 백화점에 어떤 직무를 가더라도 그런 트렌드를 잘 파악을 하셔야 되는데 특히 영업 관리는 더 그러죠. 더 그러는데 일단 제가 짚어줬던 저번에 네 가지 맛 그리고 포미족 그리고 뭐 노밍족이라든지 그루밍족 뭐 이런 생각들 그리고 우리가 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이 장점들만 모아놓은 그러한 옴니 채널의 강화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옴니 채널 강화에서만 묻는 게 아니라 4차 산업혁명하고 뭉쳐서 같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이 자동화 시스템, 즉 인공지능 시스템이 들어갈 수 있는 백화점에서도 충분히 많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한 전략들이 영업관리 쪽에서도 충분히 어필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일단 받아보시려면 일단 알아야 되잖아요. IT 쪽으로 좀 알아야 되셔야 되고 그리고 이론적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부분도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번에 4개월이나 3개월 정도 교육을 더 받으신다든지 IT 쪽으로 그러니까 IT 실무 교육을 받는데 코딩 교육 해가지고 뭐 프로그래밍 하라는 건 아니고 뭐 빅데이터 분석이나 아니면은 뭐 이런 걸 통해서 마케팅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영업관리 전략 이런 것들을 통하면은 충분히 백화점에도 진행이 가능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해외 취업 거기가 프로덕션입니다. 포지션이 잘못 얘기했어요. 네네. 프로덕션이라는 포지션이고 네네. 그 포지션 같은 경우에는 영업 관리뿐만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생산부터 딜리버리까지 그래서 QCD를 다 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원학생이 이제 해외에 거기 가신다면. 충분히 와서 더 폭이 더 넓어질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뭐 영업관리도 할 수 있고 아니면 생산직에서도 생산관리직에서도 충분히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바운드리를 좀 넓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예, 들어볼까 하니까. 일단은 제가 너무 시야가 좁게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조금 더 넓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취업에도 원호 학생이 관심을 갖고 있으니까 쌤이 잘 연결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안 그래도 그래서 안 그래도 그날 월요일 날 네네네. 박창규 대표가 전화했었죠. 네, 전화. 그렇군요, 이미. 바로 전화해가지고 네. 전화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작업 들어가셨군요. 통화했어요. 네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같이 부실한 사람을 방송에서 띄워주시고 뭐 이게 또 그러셨는데 그렇게 또 겸손한 말씀하셨는데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아마 지도해 주실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좀 궁금한 게 뭐냐면 이제 영업자가 들어가서 영업과 영업 관리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하는 부분인 건데 그걸 혼동하는 친구들이 실제 있지 않아요? 많이 있죠. 예. 네. 영업은 직접적으로 고객을 만나는 위치가 영업인 거고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업 관리라는 거는 매장의 매출 쪽에 이런 것들이 잘 효율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정말 관리의 입장이기 때문에 예. 인상이 좋고 대화를 잘해야 한다는 거는 회사와 영업 일선에 있는 사람을 중개해주는 역할로서 잘해야 되는 거고 예. 직접 고객을 만나는 이제 항공사라든가 그런 것처럼 외모에 전체적인 그 집중을 이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원호 학생이
우선순위를 뒀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백화점 영업관리 지금 계속 그쪽으로 맞추고 있는데 영업관리 1순위, 2위는 해외 영업 이런 식으로 우선순위를 두어서요. 만약에 영업관리를 한다면은 어떤 매출이라든가 매장의 어떤 그거에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회계 같은 것도 좀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회계 관련 저희가 전번에 단학생한테도 말해줬는데 실전 회계 관리를 한 그런 책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은 유통업 쪽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유통업 회계 처리는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걸 보면은 어떻게 그 수익을 내고 수익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것들을 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학원에서 30, 40대 우리나라 학부모들 여성분들이 가장 까다로운 고객층이거든요. 그걸 해봤다는 것을 좀 경험 삼았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해외 영업 같은 경우 너무 큰 데만 지금 하다 보니까 없는 경우가 많은데 중소기업 같은 데들 그 영어 잘하는 해외 영업 인력 찾지 못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발을 동동 구르는 기업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들도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마지막 바라기는 본인이 제가 보니까 취업만 목표가 있다 보니까 가서 아마 면접도 힘들 거고 자기소개서도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취업을 함으로써 내가 경력 목표가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을 달성해가는 과정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줄 때 훨씬 일관성 있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영업 관리라는 것도 내가 유통관리사 이거 자격증을 땄잖아요. 그래서 영업을 알고 매장의 매출을 극대화할 수 있는 그래서 나중에는 몇 년 후에는 유통관리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되겠다라든지 해서 5년 후, 향후 10년 후의 목표를 어느 정도는 잡아놔야 지금 현재 취업과 맞추어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어느 학생 실제로 제가 현빈 쌤께 들었던 질문, 영업과 영업 관리에 대한 그 개념 구분이 있었어요? 그 전에는 좀 모호했었는데 수업을 듣고 나서 조금 더 확실히 된 것 같습니다. 관리를 하고자 했던 건 왜 그런 거예요?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제가 해외 영업도 쓰긴 썼었지만 그 관리 사실 제가 원하는 쪽 유통 쪽에서는 영업보다는 관리자를 뽑는 포지션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그냥 영업 관리를 지원했었던. 그러니까 많이 뽑긴 했지만 본인의 어떤 아까 뭐 실전 회계 관리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실제로 관리자로서의 어떤 덕목들이 있을 텐데 그런 거에서 장점을 발휘할 수 있는 어떤 경험이라든가 그런 게 좀 실제 있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그런 개념은 별로 없었던 거죠? 네네. 그래서 좀 원호 학생한테 좀 쓴소리를 드리고 그 외에 추가해서 단순하게 이제 정년차 스펙 부분이나 아니면 단순히 티오가 많아서 많이 뽑는다고 해서 영업관리 지원하시는 지원자분들한테 좀 말씀드리면은 좀 원호 학생이 떨어진 이유를 사실 지금 명확하게 알았어요. 뭐냐면 일단 자기 분석 관련해서 명확하게 안 돼 있어서 그걸 바탕으로 왜 영업관리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지원 전략 부분이 없었다고 사실 판단이 돼요. 사실 이게 가장 큰 패착인데 단순히 영업관리가 티오가 많아서 또 정년차 스펙 부분을 상대적으로 덜 보니까 지원하는 지원자분들도 마찬가지로 좀 관심 있게 들으셔야 될 게 영업관리는 직무지원 동기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직무지원 동기. 네, 단순히 내가 이 산업에서 이 영업관리를 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영업관리를 내가 이렇게 잘할 수 있는데 이 산업에서는 내가 이런 쪽으로 잘할 수 있다. 또한 이 산업 쪽에서는 나의 이런 역량을 이런 쪽으로 발휘할 수 있다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이 원호 씨한테는 사실 방금 답변을 통해서 확실하게 좀 보이지 않았다. 떨어진 부분의 이유가 명확하게 이게 있구나. 그 부분을 느꼈고 결과적으로 이런 것들이 회사에서는 자소서의 지원 동기뿐만 아니라 직무 지원 동기까지도 요새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또 단순하게 2017년도 하반기에 롯데 공채 그 직무 부분을 보면은 영업관리 직무는 아예 뽑지도 않았고 MD 직무부터 뽑았거든요. 이러면은 본인 같은 경우는 롯데백화점 아예 쓸 수도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본다고 하면은 따라서 이런 외부 환경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어렵고 다양하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영업관리 쪽에서 필요한 역량 부분과 그런 그 관련해서 직무 지원 동기 부분이 굉장히 명확하지 않으면은 또 이렇게 안 좋은 사례에서 다음 시즌에 또 이 자리에서 뵐 수 있으니까 꼭 그 부분에서 보완을 해서 중점적으로 준비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즌에 이 자리에서 다시 뵙지 않길 바라면서 안 봐야죠. 그렇다면 우리 합격했어요 해서 봐야죠. 그렇죠. 자, 그러면 올 겨울 계획을 한번 들어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다른 것보다도 일단 저를 알아가는 좀 시간을 무조건 가져야 될 것 같고.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 가지 갖는다지 말고 이런 식으로 해봐야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학교에서도 사실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취업 캠프라든지 그래서 직무에 대해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봤고 아까 말씀해주셨던 빅데이터 과정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저희 학교에서도 여러 번 진행을 했더라고요. 제가 참가를 안 했었는데 그런 쪽도 특히나 또 문과생들을 위한 그런 게 진행하고 있어서 참가를 한번 해볼 예정입니다.
예, 그게 다예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 사실은 조금 그 어학 성적이 조금 부족하다는 말씀을 들어서 스피킹 성적이 1월 달에 그 준비를 해서 어떤 거? 오픽 했어요. 오픽으로요? 네. 지금은 몇이에요? 지금 그래서 나와서 등급이 나와서 AL 받았어요. AL. 네. 받았군요. 네, 네. 네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축하드립니다. 네. 잘하셨네요. 네, 예. 감사합니다. 어. 그래서 이제 그건 지금 준비가 된 거네요. 거의.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끝났고 이제 자격증 부분에서는 네. 더 이상 준비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그것보다는 이제 인적성 인적성. 네, 좀 얼마큼 풀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많이. 네. 두루뭉술해 인문계생 저는 현준 쌤한테 좀 여쭤보고 싶어요. 예, 이번에는 그래요. 순서를. 네. 네. 일단은 방금 말씀하셨던 분 사실 그 스피킹 점수도 제가 6이라서 네.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패션이나 특히 유통산업 쪽은 해외 쪽에 대한 사업을 굉장히 활발하게 하려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영어 점수를 높이게 권장했었는데 본인이 네. 당연히 땄으니까 다행인 부분이고 좀 다른 관점에서 말씀드린 인적성 부분도 말씀해 주셨는데 인적성 부분은 사실 본인이 단순하게 한다 부분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까지 해야 되냐 부분이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인적성 시험이 아침에 9시나 뭐 늦어도 12시 이렇게 2시 전에 보니까 본인의 바이오리듬도 그쪽에 맞춰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따라서 인적성 공부는 아침 9시에 일어나면 무조건 오전에는 인적성 공부를 하는 그 스케줄을 꼭 필수적으로 맞추시고 그 외적으로는 본인이 좀 추가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직무 관련 경험이 미비한 부분들은 사실 단순히 뭐 이쪽 관련돼서 자격증을 딸 수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유통관리사도 있기 때문에 특별히 다른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데 무리가 되지 않는 선에서라고 하면은 간단한 뭐 단기 알바라든지 이런 쪽 그게 뭐 패션이 됐든 유통이 됐든 본인의 영업과 관련돼서 실질적인 경험들을 짧게보다는 지속적으로 한다는 느낌의 그런 것들이 좋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방금 전에 말씀했지만 그 영어 강사로서 했던 에피소드들이 많잖아요. 본인이 실제로 안스미어에서 했던 부분보다. 네. 그렇다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속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한 본인의 과거 경험의 소재가 훨씬 더 본인이 잘 뽑아낼 수 있고 본인이 자신감 있게 설득적으로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유통 쪽, 뭐 편의점도 좋고, 뭐 어쨌든 영업과 관련돼서 본인이 이런 부분에서 배울 수 있다는 부분에 관련된 알바 부분을 좀 하시기를 권장을 드리겠습니다. 예, 경험도 좀 추가를 해서 그렇습니다. 네, 보완을 하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또 현빈 쌤. 네, 자기소개서를 좀 다듬고요. 자기소개서를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전 그 노트를 좀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본인의 강점, 본인의 들은 과목이라든가 아니면 본인이 뗀 자격증에 관련해서 이 자격증을 통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는가. 그다음에 이제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 본인이 가고자 하는 산업 분야에서 연결시킬 수 있는 거, 매칭시킬 수 있는 거, 그리고 아까 본인의 경험 같은 것도 미리 써놔보고 또 거기서 기업하고 또 매칭시킬 수 있는 거를 전반적으로 한번 점검해서 해보면 생각보다 본인이 기업에 팔 수 있는 만한 것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까 직무를 잘 모르는 데서 오는 실수가 가장 큰 것 같은데 영업 관리와 영업의 차이를 모르다 보니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아니면 어떤 경험을 거기에 맞춰야 될지 몰랐었잖아요. 그래서 직무에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를 좀 알아보는 과정이 필요한데 영업관리 같은 경우는요. NCS 사이트에 들어가도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뭐 능력 요소 단위라든가 그런 것들 들어가 보면은요. 그럼 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MD는 또 막연하게 MD가 아니라 MD가 또 필요로 하는 그러한 요구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서 직무에 관한 좀 감을 좀 잡아간다면 훨씬 아마 자기소개도 쓰기 쉬울 거고 경영 목표도 좀 잡기 쉽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선호쌤께서도 일단 아까도 제가 그 물어봤듯이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 대한 분석이 좀 덜 돼 있어서 그러니까 전문가분들께서 해주실 수 있는 부분이 저 친구 갖고 있는 부분 장점들 이거를 어느 쪽으로 잘 쓰여야겠다 녹여야겠다 그 정리를 좀 해주시면서 마무리 좀 짓겠습니다. 말씀해 주시죠. 네, 앞에서 두 분이 너무 말씀을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할 말이 별로 없는데 아까 어느 학생이 그 경험한 것 중에서 학원에 이제 학부모님들하고 이제 이 설득 작업도 했다 이런 걸 얘기했잖아요. 근데 아까 이제 이면 선생님 얘기할 때도 그 경험을 할 때 거기 관련되어 있는 곳을 갔을 때도 고객의 타겟층을 잘 보셔야 됩니다. 학원에서는요 학부모가 타겟층을 하지만은 그 학부모들은 그 학생 자기 자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버려버리거든요. 그래서 설득을 시킬 때 부모에 대한 부분, 자기 그 어머니들에 대한 부분을 설득시키는 게 아니라 자식에 대한 부분을 설득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패션이나 유통 같은 경우에는 영업관리 하신다면은 직접적으로 그 어머니들 40대 50대에 그걸 타겟층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타겟층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도 생각을 좀 하셔야 됩니다. 괜히 또 학원에 있는 그
영향력 가지고 저는 학부모님들하고 잘 대입해 봤기 때문에 저는 40, 50대의 부분하고 잘 통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은 안 먹힐 수도 있거든요. 타겟층을 잘못 잡았다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브랜드별로 매장 잘 돌아다니시잖아요. 네.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만나지 말고 사람들 만나는 시간 안에 뭘 하냐면 아까 이 화요일에 이제 김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무슨 고객들이 왔다 갔다 하며 그다음에 그 고객들의 층이 어떻게 돼 있으며 그다음에 몇 명 정도가 하루에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러한 통계적인 수치를 조사를 해가지고 그 부분들을 정리를 하시고 비교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다음에 기업별로 차별화 전략들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서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 현대백화점의 차별화 전략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구별해가지고 그것도 정리를 해가지고 포트폴리오 형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도 본인한테는 가장 큰 장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아까 잘 생각한 거는 학교에서 하는 그러한 수업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청년취업 메커니즘이라든지 아니면은 건설시험 사업 같은 그러한 이 고용노동 분석 무료로 해주시는 그러한 수업 중에 빅데이터 분석 관련돼 있는 그리고 마케팅이나 영업관리 전략 이런 부분에다가 타겟을 잡으시면은 충분히 교육에서는 따라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쌤들의 컨설팅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원호 학생 이제 나흘 동안 정말 출연을 해서 고생을 했는데 소감이 어떤지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일단은 저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사실은 굉장히 희망이 없다고 생각해가지고 최근에 굉장히 좌절을 많이 했었는데 이 출연하게 된 거에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지만 정말 잘 했다고 생각하고 마음이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되게 대범하게 생겨서 왜 이렇게 비관론적이에요, 사람이. 아, 예. 안 되겠구만. 그래요. 4일 동안 좀 좋은 생각 했겠고 네. 가장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1번 카메라 보시면서 이번만큼은 정말 영혼을 가득 담아서 어머니, 아버지, 또 가족에게 두루뭉술하게 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마무리만은 또 이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카메라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시죠. 거의 이제 30살 가까이 많이 서포트 해주셔가지고 대단히 감사드리고 올해는 꼭 잘 취업해서 부모님 자랑스러운 아들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한다는 말 잘 안 하나 봐요. 네, 사랑합니다. 해병대니까 남자. 네, 그래요. 그러게요. 고생하셨어요. 올해는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면서 그렇습니다. 우리 합격했어요에서 꼭 만나뵙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근데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만날 수 있겠죠? 네네. 그래요. 그럼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내용들 잘 정리하셔가지고 네. 꼭 성공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네 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김한 캐스와 함께하는 일자리 방방곡곡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세계 시장에서 더 유명한 자랑스러운 우리의 강소기업들 알아봅니다. 네. 히든 챔피언스 리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 든든한 생활 시작해볼까요? 누구든 노후가 든든해야 하니까. 개인형 퇴직연금 IRP 최대 연 700만 원까지 새 공제 혜택을 받으세요. 든든한 세제 혜택에서 든든한 노후 생활까지 개인형 퇴직연금 IRP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평창을 당신에게. 여러분이 꿈꾸는 평창은 무엇인가요? 아름다운 점프? 국민 모두 각자가 대한민국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빛나는 시간. 하나된 열정. 평창 화이팅! 화이팅! 와우! 하나된 대한민국. 기대하세요. 평창 2018. 우리 아이는 학교가 정글 같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괴롭히고 상처를 준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혼자 두려워하고 있을 때 친구들은 그저 바라만 보고 있었습니다. 누가 나 좀 도와줘! 폭력은 장난이 아닙니다. 범죄입니다. 이젠 신고하세요. 한국 직업 방송을 보면 취업이 보입니다.
저점부센터 2부의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2부에서는요, 세계 속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강소기업들을 만나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네, 먼저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정보 알아봅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만나보시죠. 함께 하시죠. 매일매일 전국 각지의 생생한 채용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오늘은 강원도로 먼저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아 주무관님 연결돼 있습니다. 주무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춘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박정아입니다. 네, 오늘 강원에는 어떤 채용 소식 준비돼 있나요? 네, 오늘 먼저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보금자리입니다. 춘천시 신동에 소재하고 있는 위기 청소년 복지시설로 야간 생활 지도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사회복지 계열 전공자에 자동차 운전면허는 필수,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우대하며 급여는 월급 18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이메일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지원 자격과 우대사항 잘 체크하셔서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국군 강릉병원입니다. 강릉시 조문진읍에 소재하고 있는 군인병원으로 전기시설 관리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자격은 학력, 경력은 무관하며 전기기능사 자격증 소지는 필수, 급여는 월급 200만 원 이상입니다.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까지로 지원을 희망하시는 분은 워크넷 채용 정보를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채용 마감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구직자분들의 빠른 지원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감사합니다. 이어서 청주의 서은혜 주무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주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 서은혜입니다. 네, 오늘 준비된 소식 알려주시죠. 네, 이번 주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요, 우리환경 서비스입니다. 충북 진천군 덕산면에 소재한 폐수 처리 업체로 현재 폐수 처리 장치 조작원 1명을 채용합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학력 무관, 경력 5년 이상자, 수질환경기사 자격증 소지자로 진천군 신척산단의 폐수 처리장에서 근무를 하게 됩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월 25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하고요.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증명서 준비하셔서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빠른 접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5년 이상의 경력자를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관련 구직자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이어서 두 번째 소식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구인사업장은 에바다 몬테소리 어린이집입니다. 충북 청주시 흥덕구에 소재한 유아교육기관으로 현재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원 요건으로는 고졸 이상, 경력 무관, 보육교사 2급 이상의 자격증 소지자로 영아반 1명, 유아반 1명 교사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근무 형태는 주 5일, 급여는 연봉 2,100만 원 이상으로 면접 후 조정 가능합니다. 입사 희망하시는 분들은요, 이력서, 자기소개서 준비하셔서 이메일 접수하시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접수 마감일은 채용 시까지입니다. 네, 보육교사 2명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구직자분들은 꼭 한번 지원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소식 감사합니다, 주무관님. 네, 감사합니다. 일자리 방방곡곡 강원도와 충청도의 채용 정보 살펴봤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해외에서 더 유명한 대기업의 성장률보다 훨씬 더 높은 성장률을 가진 회사와 내가 같이 커나갈 수 있는 강소기업들의 채용 정보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히든 챔피언스 리그 시간입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습니다. 예.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래만이네요. 네, 한 달 새해 만에 뵙고 처음 뵙는 것 뵙나요? 같습니다. 네, 그러게요. 맞습니다. 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네. 늦었지만요. 네. 어떻게 지내셨어요? 요새 날이 많이 추워졌잖아요. 네. 그래서 좀 인행치냉이라는 말이 있듯이 추위를 이기고자. 왜 뭐 이렇게 겨울
개울가 이런 데 가가지고 뛰어드시고 하셨어요? 수영하시고? 스키 겨울 뭐 스키 타러 가거나 뭐 오. 그렇게 좀 그래. 하고 있습니다. 어느 코스에서 타세요? 중급자 정도? 중급자 네, 정도. 살급자 아니고요? 네, 살급자가 하면 얘기 많아지니까 지금 일부러 중급자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중급자 정도는. 중급자 그렇군요. 정도. 아, 재밌겠다. 예. 헤어스타일이 좀 바뀌신 것 같아요. 오늘 좀 차분하게. 네. 네. 또 차분해지셨네요. 네, 많이 알겠습니다. 차분하겠습니다. 모범생 느낌? 자, 건강은 뭐 감기 걸리시는 건 없으시죠? 요즘 뭐 감기 환자 많던데. 지난달까지 이제 비염이 좀 심해가지고 아, 그때 좀 약간 했었는데 비염기가 좀 있네요. 네, 지금 그래도 좀 많이 나아져서 건강이 지금 괜찮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알겠습니다. 다행이네요. 자, 조소연 아나운서, 날이 춥습니다. 일단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춥네요. 너무 춥죠? 네, 저도 지금 컨디션이 이렇게 썩 좋진 않은데 예. 예, 이럴 때일수록 따뜻한 것도 좀 많이 드시고 약간 목이 아프죠? 예, 약간 갈라지네요.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니까요. 예, 정신 승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추울 때 이렇게 나갔을 때 너무 춥잖아요. 그때 춥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시원하다고 생각하시면 한결 견딜만 합니다. 그래요. 인행 치레의 정말 정신도 괜찮을까요? 그러다가 정말 이제 그래요. 정말 감기 걸리는 통합니다. 거예요. 네, 제가 예. 매일 쓰고 있거든요. 매일 새벽마다 아 오늘 참 시원하다 이런 느낌으로 출근을 하면 그래요. 출근길이 참 짧습니다. 우리 취업 준비생분들도 이 조소연 아나운서의 말대로 네. 정신 승리, 멘탈 승리 요 마음으로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는 그런 예. 점퍼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뉴스 보니까 미국 그 운동 스포츠 선수들한테 이렇게 발열되는 점퍼를 준다고 요즘 하더라고요. 발열 조끼도 팔고 그러잖아요. 발열 네. 조끼도 있나요? 그래서 이게 이번 대표팀 예. 배터리 예. 연결해 갖고 하면요. 전기장판을 입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그게 거 빨리 있다고 하더라고요. 상용화됐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좀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자, 그러면 오늘 어떤 기업도 나올지 좀 본격적으로 이야기 뭔가 나눠보죠. 의학 관련일 것 같은데 느낌이 새해 어딥니까? 들어서 처음 오셨는데 예. 네. 어딥니까?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요. 제대열 보관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 및 판매, 건강기능식품과 화장품 판매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메디포스트라는 곳입니다. 그렇네요. 오. 바이오 관련 그룹인 것 같아요. 네. 병원 잡지 같은 느낌의 이름인데 제대혈, 줄기세포 이런 것들을 설명하려면 굉장히 길어질 것 같아서요. 제가 먼저 그 건강기능식품이랑 화장품 판매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나눠볼까 싶은데요. 먼저 건강기능식품에서는 메디포스트가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좀 짚어주시죠. 네, 우선 메디포스트의 건강식품 분야는 임신기 및 수유기에 맞는 제품 구성으로 국내 제품 중 질적인 면에서도 최우수하고요. 예. 가장 많은 제품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산부 전문 시기별 맞춤 영양보충제의 개념을 국내 최초로 도입한 기업이기도 합니다. 예. 오, 그렇군요. 타겟팅이 임산부로 확실하게 딱 잡혀 있는데요. 그렇다면 다음으로는 이제 화장품 분야라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소개를 해주시죠. 네, 메디포스트에는 수입 명품 화장품 브랜드인 페보니아와 제대열 줄기세포 배양을 기반의 화장품인 자체 브랜드 셀피움을 통해서 화장품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하여 2015년에는 중국 현지 법인과 공동 기업을 설립하였고요. 2016년에는 태국 지역 대상 현지 파트너사와 제대열 은행 설립 및 운영 계약을 체결하는 등 국내외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저희가 제대열 뭐 뉴스에서 듣긴 합니다만 제대열에 대한 그 개념을 좀 모르시는 분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대열 관련돼서 좀 짚어주시죠. 설명을 해주시죠. 네, 제대열은요. 임신 중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탯줄에 있는 혈액인데요. 예. 혈액 성분을 만드는 그 조혈무 세포와 연골, 뼈, 근육을 형성하는 간엽 줄기세포 등이 풍부하게 존재하여 손상된 조직 기능을 재생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 그래서 왜 아기들 태어나면 이 제대열 은행 이런 것도 그렇죠. 있잖아요. 예. 하셨어요? 저는 자녀분들? 못했습니다. 아, 자녀분들 안 해드렸나요? 예, 알겠습니다. 못했는데. 자, 그러면 이 태국에서 제대열 은행 설립했다고 했는데 받은 건가요? 국내에서는 좀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된 건가요? 네, 메디포스트는 2001년 백혈병과 악성 혈행 질환 등 각종 난치병 치료에 사용하기 위해 셀트리 제대열 은행이라는 이름으로 보관 및 운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예. 특히 2010년 이후 매년 100명 이상의 환자들이 자가 제대열로 난치병을 치료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제대열 보관이 출산의 필수 아이템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의 많은 셀럽들과 연예인들이 메디포스트의 셀트리 제대열 은행에 자녀의 제대열을 보관하기도 있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어렴풋이 이제 신생아 제대열을 보관하면 나중에 질병 또는 뭐 난치병 치료에 사용할 수 네. 있다는 홍보 영상을 본 기억은 납니다만 근데 그때만 해도 솔직히 지금부터 한 10년 전만 해도 예. 그게 그런 거에 대한 상용화가 뭐 되거나 그런 게 아니어서 잘 개념을 모르시는 분이 많을 텐데 네. 어쨌든 그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메디포스트였던 맞습니다. 거네요. 그렇죠? 예. 좀 짚어주시죠. 예, 그 내용에 대해서.
네. 뭐 조금 더 덧붙이자면 메디포스트는 생명 존중과 가치 창조의 기업 철학을 바탕으로 생명공학 분야 연구 지원 및 난치병 치료 지원 등 각종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중 사회공헌 활동 몇 가지를 소개하자면 다자녀 간형 제대열 보관 비용 지원, 그리고 백혈병 환아 형제 자매 제대열 무료 보관, 뇌성마비 환아 무료 제대열 이식 수술 지원, 소아암 환아 및 부루 난치병 환자 치료비 지원, 난임 부분 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원을 다방면으로 아끼지 않는데요. 정말 이번 히든 챔피언 기업, 그동안 다뤘던 기업과는 좀 달라 보여서 더 기대가 큰데요. 메디포스트의 그 카테고리 어느 챔피언에 속하나요? 네, 메디포스트는 히든 챔피언 카테고리 중 기술력, 미래성장 챔피언에 해당됩니다. 기술력과 미래성장 챔피언,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그 네. 기업이라 볼 수 있을 텐데 매출액도 중요합니다. 매출액도 상당하겠죠? 예. 네, 17년 기준 매출액은 280억, 예. 당기 순이익은 마이너스 44억이었습니다. 마이너스요? 네네. 왜 이게 거예요? 네. 우선 그 동종업계에서 메디포스트의 순위는 6위고요. 예. 대기업인 LG생명화학과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제외하면 업계 순위 4위입니다. 예. 메디포스트의 매출 구성은 제대열은행 47%, 줄기세포 치료제 21%, 건강기능식품 17%, 기타 1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데 당기 순이익이 마이너스 44억이면 안 좋은 거 마이너스를 아닌가요? 가져오신 적 없었던 것 같은데. 네, 단기 순이익이라는 것은 해당 기간에 그 기업의 순이익을 말하는 것으로 순이익이 마이너스가 됐다고 하더라도 기업이 어떤 분야의 사업을 하느냐에 따라 그 가치가 충분히 수동적일 수가 있는데요. 네. 메디포스트의 경우 16년 기준 당기 순이익은 35억이었지만 17년 7월 기준으로만 전체 인력의 45%가 연구개발 인력으로 배치될 만큼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았고 이는 66건의 국내외 특허 보유 개수의 결과를 만들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결과물이 나왔을 때 또 더 많은 매출을 창출할 수 네. 있고 맞습니다.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거라고 저희가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그럼 히스토리를 우리 조성 아나운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주시죠. 네, 오늘의 기업 메디포스트입니다. 2000년도에 창립이 됐고요. 제대혈 은행인 셀트리 서비스 또한 개시를 했습니다. 2001년에는 생명공학연구소를 설립했는데요. 2002년에 전국경제인연합회 최우수 벤처기업에 선정됐습니다. 2005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고 또 2008년 국내 최초로 이식용 제대혈을 해외에 공급하게 됩니다. 2010년에는 국내 최초로 뇌성마비 제대혈 치료 임상시험을 수행하고요. 또 2012년에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정부 연구개발 우수 성과로 선정됩니다. 그 후 지금까지 각종 임상시험과 치료제 개발로서 히스토리를 구축하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한 기업임과 동시에 생명공학 분야의 기업으로서 자부심 그리고 또 연구 비용에도 아끼지 않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병주쌤이 기술력, 미래성장 챔피언으로 꼽은 이유가 있었군요. 또 예. 국내 최초로 이뤄낸 성장들도 간간히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연봉을 또 안 들어볼 수가 없죠. 연봉은 어느 정도 되나요? 네, 현재 채용 중인 부분의 모든 연봉은 회사 내규에 따른다고 나와 있지만 2017년 작년 대졸 초임 연봉이 2,700만 원이고 평균 연봉은 4,100만 원이었습니다. 예, 예전에 뭐 갖고 나오시면 이제 뭐 지금 평균 연봉 정도의 대졸 연봉 갖고 오셨는데 오늘 좀 이래저래 좀 적네. 기대치가 적네요. 오늘 뭐 대충 가져오신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복지는 좀 잘 되어 있는데요. 그래요? 복지 알아볼까요? 네네. 우선 포상 제도를 살펴보면 인센티브제, 우수사원 포상, 장기 예. 근속자 포상, 자격증 수당이 있고요. 간혹치나 제도를 살펴보면 5주년, 10주년 근속 안식 휴가 제공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특히 10주년 안식 휴가 제공에는 무려 2개월의 유급 휴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아울러 생활 2개월 준다고요? 네네. 휴가를? 아울러 생활 안정 지원에는 연간 좋네요. 170만 원의 복리지원금 지원, 주택 자금 및 차량 지원, 종합검진 지원, 통신비 지원, 자사제품 구매 특전, 구매 식당 운영으로 점심 저녁 등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예. 자기개발 지원으로는 연관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이버 교육 무제한 지원, 사내 헬스장 및 필라테스룸 운영, 회사 예. 콘도 지원, 연구개발 포상금 지급 등 다양한 복지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뭐 연봉이 살짝 아쉬웠지만 복지들이 이유가 있었군요. 네네, 복지들이 무척 좋은데요. 음. 만족을 좀 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메디포스트의 채용 전형 좀 알아볼까요?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메디포스트는 본사인 판교에서 근무하는 해외 사업 개발, 제대열 검사, 제약영업 3개의 채용 부문과 세포치료제 GMP 공장인 구로에서 근무하는 제조, 품질 관리, 품질 보증, GMP 지원, 공무 5개의 채용 부문 등 총 8가지 채용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예. 8가지 부문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며 접수 마감일은 1월 31일 수요일 밤 12시까지로 취업 포털을 통해 접수하고 있고요. 관심 있으신 취준생분들은 서둘러서 준비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1월 30일 수요일 밤 12시까지라고 하니까 뭐 날짜가 많이 남지 않았기 예, 때문에요. 예. 좀 잘 보셔갖고 지원하시면 되겠고요. 채용 전형 알아봤고 각 부문마다 조금 더 자세한 설명을 우리 조선 아나운서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좀 들어볼까요? 네, 먼저 해외 사업 개발 부문입니다. 업무는 해외 사업 개발 그리고 해외 파트너 프로젝트 관리를 담당하게 되는데요. 해외 대졸 이상 및 석사 그리고 생물학, 생명공학 관련 전공 및 영어 능통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는 제대혈 검사 부문입니다. 신입 및 경력직을 채용하고요. 업무는 제대혈 검사 및 정도 관리, 데이터 관리를 담당하며 임상병리학 전공 및 임상병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분을 우대합니다. 다음으로는 제약 영업 부문인데요. 경력직 채용 중에 있습니다. 정형외과 병원 대상 의약품 및 의료기기 영업, 거래처 매출 관리를 업무로 하고요. 전공은 무관하지만 정형외과 영업 경력자를 우대한다고 합니다. 시간 관계상 본사 채용 부문만 자세히 다뤄봤는데요. 채용 사이트에 가시면 보다 자세한 부문을 알 수 있으니까요. 꼭 한번 확인하시고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메디포스트 채용 절차도 알아볼까요? 네, 채용 절차는 서류 전형, 직무 적합, 설문조사, 1차 면접, 2차 면접, 최종 합격 순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군요. 간단한 편인 거죠? 네네. 자, 여러 타기업과 다르지 않게 간단한 채용 절차인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메디포스트 출연 이유 듣고 저희가 마무리 지어보죠. 네, 작년 해외에선 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 높은 줄기세포 치료제를 판매하는 기업이란 평가를 들을 정도로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치료제 분야의 선두주자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줄기세포 분야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않는 등 미래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메디포스트의 미래 가치는 더욱 상승될 거라 생각합니다. 네, 추천하는 이유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앞으로 더 큰 성장이 기대되는 제약, 보건, 바이오, 생명공학 분야의 선두주자 메디포스트 알아봤습니다. 네. 1월 31일까지 지원이니까요. 채용 전형 잘 일주일 살펴서 남았나요? 일주일 덜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원과 관심 바라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취업 포털 커리어의 김병주 컨설턴트 또 조선 아나운서 고맙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오늘도 알찬 한 시간이었습니다. 잡정호센터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내일은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그 또 금요일만 어벤져스. 만날 수 있는 코너죠. 어벤져스 특집이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